자, 51번. 자, CNC의 서버 기구의 형식이 아닌 것입니다. 자, CNC에 우리가 이제 서버 기구 형식이 있는데요. 자, CNC의 서버 기구 형식은 총 4가지가 있습니다. 자, CNC의 서버 기구 종류. 자, 서버 기구의 종류는 자, 우리가 이제 개방 회로 방식, 그다음에 반폐쇄 회로 방식, 그다음에 폐쇄 회로 방식, 그다음에 복합 회로 제어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4가지가 있는데 자, 일단 51번 아닌 것은 자, 여기 보시면 일단 3번이 정답입니다. 자, CNC 서버 기구의 종류는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들 꼭 암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이렇게 지금 용어로서 용어 지금 이렇게 우리가 이제 용어로도 문제가 나오지만 여기 보시면 이제 그림으로도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은 제 책에 여기 핵심 이론 페이지 76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서버 기구의 종류가 그림으로 나와 있는데요. 자, 여기에 보시면 이제 CNC 공작법 및 안전관리에 자, 여기에 보시면 CNC 공작기의 제어 방식은 첫 번째로 이제 우리가 개방 회로 방식이 있습니다. 자, 개방 회로 방식은 자, 이제 이런 내용이 있는데 자, 먼저 문제 유형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면 자, 이런 거에 이제 문제 유형. 자, 우리가 이제 이런 거에 나오는 문제 유형이 있습니다. 문제 유형. 자, 문제 유형이 있는데요. 자, 첫 번째 문제 유형은 뭐가 있냐? 방금처럼 이제 기구가 아닌 것은 이렇게 묻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닌 것.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내용을 주고 이게 어떤 서버 제어 방식인지 물어보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에 그림을 주고 이게 어떤 건지 맞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개방회로 방식을 보시면 개방회로 방식은 자, 여기 보면 이제 피드백 장치가 없이 스태핑 모니터를 사용한 방식으로 실용화되었으나 현재는 피드백 장치가 없기 때문에 거의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런 내용들을 주고 이거는 무슨 서버 제어 방식인지 맞히는 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림을 보시면 지금 현재 개방회로 방식은 피드백 장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그림도 좀 암기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반폐쇄 회로 방식이 있어요. 반폐쇄 회로 방식. 자, 반폐쇄 회로 방식에는 우리가 이제 모터에 내장된 테코 제너레이터. 자, 이 테코 제너레이터가 있고, 그 다음에 속도를 검출하고, 그 다음 인코더에서 위치를 검출하는 피드백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여기 AC 서버 모터에서 속도를 검출해 가지고 다시 이렇게 정보 처리로 피드백을 주고, 그 다음에 위치 검출기에서 이렇게 위치 정보를 이렇게 피드백을 주는 거. 자, 이렇게 피드백을 주는 거 우리가 이제 반폐쇄 회로 방식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이제 우리가 폐쇄 회로 방식이 있습니다. 자, 폐쇄 회로 방식이 있는데 자, 폐쇄 회로 방식은 자, 모터에 내장된 우리가 테코 제너레이터에서 속도를 검출합니다. 자, 여기 모터에서 속도를 검출해 가지고 이쪽으로 이렇게 피드백을 주죠. 근데 이제 얘는 좀 특이한 게 기계에 이제 테이블에 부착된 스케일에서 우리가 위치 정보를 검출해 피드백을 시킵니다. 자, 기계 테이블에 스케일이 부착되어 있어요. 여기에 이제 스케일이 부착되어 있어서 그 스케일을 통해서 위치를 검출해서 이렇게 피드백하는 게 바로 우리가 폐쇄 회로 방식입니다. 이 폐쇄 회로 방식이 가장 시험 문제에 자주 출제가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이 폐쇄하고 반폐쇄, 즉 이 폐쇄하고 반폐쇄 두 개를 합친 게 바로 복합 회로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정밀도, 고가의 고정밀도 요구하는 기계에 사용되는 게 복합 회로 방식입니다. 그래서 문제에 돌아가시면 자,
CNC 서버기구의 형식은 문제 유형이 세 가지가 있어요. 방금처럼 51번처럼 형식이 아닌 것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이제 내용을 주고, 자, 내용이 어떤 내용인 건지 물어보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이제 그림을 주고 이것은 무슨 회로 방식인지 물어보는 문제 형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서버기구의 종류는 네 가지가 있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 문제가 나오면 정답을 맞힐 수 있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1번의 정답은 3번 대수 연상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52번 보겠습니다. 자, CNC 공작기계 프로그램에서 소수점의 사용이 잘못되어 경보가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자, 잘못되어 소수점의 사용입니다. 소수점의 사용인데, 자, 이제 여기 보시면 G90, G00, Z200. 자, 일단은 여기에 지금 소수점이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2번 G97, S200인데, 자, 여기 보시면 일단 정답은 2번인데, 여기에 보면 G97, S200인데, 이 S200은 이제 우리가 회전수로 말합니다. 회전수. 자, 이제 회전수에는 소수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소수점을 사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G97, S200 이렇게 하고 EOB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전수에는 소수점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 예를 들어 이제 회전수 말고 이런 좌표, 자, Z200이라든지 그 다음에 X100이라든지 뭐 X1.5 이런 데는 소수점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자, 경보가 발생하는 것은 우리가 바로 지금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자, 그래서 이렇게 소수점을 사용했을 때는 우리가 이제 알람이 발생됩니다. 알람이 발생돼서 여러분들이 알람을 찾아서 해결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정답 52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3번을 보겠습니다. 자, CNC 공작기계 작업 시 여기 보면 이제 안전사항에 위배되는 겁니다. 안전사항에 위배되는 거, 위배. 자, 안전사항에 위배되는 건데, 안전에 관련된 문제는 꼭 여러분들 나오니까 참고해서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보겠습니다. 공작물 설치 시 절삭 공구를 회전시킨 상태에서 해도 무관하다. 자, 공작물 설치할 때 절삭 공구를 회전시킨 상태에서 해도 무관하다. 뭔가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일단 정답은 1번입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가공 중에는 얼굴을 기계에 대지 않는다. 뭐 상식적인 거죠. 자, 칩이 비산하는 재료는 칩 커버를 하거나 보안경을 착용한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칩의 제거 시 브러쉬를 사용한다. 이런 것들을 브러쉬를 사용해야 되는데 뭐 손을 사용한다거나 이러면 틀린 거가 되겠죠. 그래서 53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공작물 설치는 절삭 공구를 정지시킨 상태에서 실시한다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전사항에 위배되는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54번 보겠습니다. 54번. 자, CNC 가공에서 홈 가공 줄칩니다. 홈 가공이나 드릴 가공. 자, 홈 가공이나 드릴 가공할 때는 우리가 일시적으로 이송을 정지시키는 기능의 NC 용어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런 홈을 가공한다거나, 자, 이런 홈을 가공할 때 이제 홈 가공하거나 아니면 드릴 가공할 때 홈을 가공하거나 드릴 가공할 때 칩을 빼줘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일시적으로 이송을 정지시키는데 그 기능의 NC 용어는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2번 드웰이 되겠습니다. 드웰은 다른 말로 이제 휴지 기능. 자, 이거는 일시 정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G코드는 G04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인데, 자, 우리가 이제 이런 드웰 기능, 휴지 기능은 또 다른 문제들로 나오기 때문에 좀 암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일단 CNC 가공에서 어떤 가공일 때 사용을 하냐면
방금도 말했듯이 홈 가공이나 우리가 드릴 가공할 때는 반드시 일시 정지 기능을 사용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홈 가공이나 드릴 가공할 때는 간헐적으로 이송하기 때문에 이송을 해서 칩을 절단하거나 목표점 도달하는 후에 즉시 후퇴할 때 생기는 이송량만큼의 단차를 제거함으로써 진온도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사용하는데, 또 하나 이제 우리가 홈 가공하고 드릴 가공할 때는 G97, 즉 회전수 일정 제어라는 용어, 회전수 일정 제어라는 G 코드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제 실기 시험 보실 때 실기 시험 도면에 홈하고 우리가 이제 나사 가공이 있어요. 나사 가공. 이럴 때 여러분들 G97을 쓰고 홈 가공할 때 이제 우리가 G04를 쓰든지 아니면 홈 가공 사이클을 씁니다. 자, 근데 이제 어떨 때 정지해야 되냐, 그 정지 시간을 나타내는 공식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60 곱하기 공의 전수를 스핀들 회전수로 나눠주는데 이게 이제 공식인데, 자, 내가 예를 들어 1.5초를 정지해야겠다 하면 우리가 이제 여기에는 우리가 이제 주소를 이제 뭘 쓰냐면 x하고 u하고 p를 씁니다. 자, x하고 u하고 p를 쓰는데 p는 이제 소수점을 사용하면 안 돼요. 소수점을 사용하면 안 되고 이 두 개 x하고 u는 소수점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제 1.5초 동안 정지시키려면 예를 들어 G04 X 1.5 아니면 G04 U 1.5 아니면 G04 P 1.5가 아니라 여기는 소수점 못 쓰니까 150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P로 이제 1.5면 이제 점을 뒤로 세 번 이제 뒤로 점을 3번 움직이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나, 둘, 셋. 그럼 이게 00 들어가서 P 1500이 되겠죠. 자, 그래서 X, U, P를 쓴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이것도 시험에 상당히 많이 나오니까 꼭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54번의 정답은 자 2번 드웰 휴지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55번 보겠습니다. 자, 파이 44. 이제 여러분들, 자, 이제 이 기호는 이제 지름을 나타냅니다. 지름. 그 다음에 이제 반지름은 R. 반지름은 R을 나타내고요. 자, 그래서 지름 44 드릴 가공해서 절삭 속도가 150mmin. 자, 이송이 0.08mm. 이때 회전수와 이송 속도는 몇이냐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일단 회전수하고 우리가 이제 이송 속도에 이 두 개를 구하면 되는데, 자, 이제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구할 때 먼저 봐야 될 게 뭐냐면, 이건 꼭 암기하셔야 돼요. 절삭 속도 V는 우리가 이제 1000분의 파이 dn, 파이 dn이죠. n. 자, 근데 이제 여기서 보시면 이 n에 대해서 풀면, n은 자, 이 이웃사촌인 뒤를 같이 밑으로 내리고 이 두 개를 곱합니다. 1000 곱하기 v.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회전수를 구할 수가 있어요. 이게 회전수죠. 회전수인데, 자, 그럼 여기 보면 자, 파이는 이제 우리가 3.14로 계산하면 되고, 자, d가 뭐냐면 드릴의 지름이 되겠죠. 이게 44. 그 다음에 이제 1000 곱하기, 자, 얘가 이제 절삭 속도가 되겠죠. 절삭 속도. 자, 절삭 속도가 150이니까 여기서 구하면 이게 이제, 자, 해설을 보시면, 자, 여기가 이제 1085rpm이 됩니다. 자, 드릴 회전수가 1085rpm인데 드릴의 이송 속도는 어떻게 구하냐면, 자, F는 우리가 이제 이송 곱하기 회전수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송은 0.08, 아까 곱하기는 여기다 이렇게 회전수를 넣어주면, 자, 이송 속도는, 자, 그래서 이송 속도는 86.8mm 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드릴의 이송 속도는 86.8, 그
그 다음에 드릴의 회전수는 1085 RPM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냐면 바로 우리가 1번이 되겠습니다. 1번. 자, 그래서 여러분들 좀 중요한 게, 자, 이거는 꼭 암기를 하셔야 돼요. 자, V는 자 1000분의 파이 dn 일 때, 자, 얘는 우리가 이제 절삭 속도라고 해요. 절삭 속도.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지름. 이제 단위를 좀 기억해. 단위가 밀리미터입니다. 그 다음에 얘는 이제 회전수. 단위는 RPM이 되겠죠. 그 다음에 절삭 속도의 단위는 우리가 미터 민이 됩니다. 자, 그렇죠. 자, 그래서 요걸 좀 기억해 두시고, 여기에 있는 이제 예를 들어 이 n 회전수에 대해서 구하면, 자, n을 구하면 같이 있는 이웃사점 파이 d를 밑으로 놓고 이거 두 개를 곱해 가지고 1000 V가 됩니다. 여기서 이제 회전수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식은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두셨다가 문제가 나오면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뭐 선반에서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밀링에서도 일부 나오고, 방금처럼 이제 드릴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기본적으로 여러분 V는 1000분의 파이 dn. 그다음에 이제 능의 제가 얘기하는 응력 구하는 공식도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하중을 우리가 이제 단면적 나누죠. 그래서 하중은 이렇게 하중을 단면적으로 나눈다. 응력 구하는 공식도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55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 문제를 풀 때 나는 드릴의 이송 속도 구하는 공식이 기억이 안 난다. 하지만 회전수만 이렇게 구해도 정답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6번을 보겠습니다. 56번. 자, 축의 치수가 자 파이 300개 마이너스 0.05 마이너스 2.0, 구멍의 치수가 파이 300 자 플러스 0.15인 끼워 맞춤에서, 자 이게 중요한 최소 틈새. 자 최소 틈새. 이제 우리가 이제 끼워 맞춤에서 이제 억지 끼워 맞춤과 중간 끼워 맞춤, 헐거운 끼워 맞춤이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이제 틈새하고 잼새가 생깁니다. 틈새하고 우리가 이제 잼새가 생기는데,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셔야 되는 게, 자 이제 제가 해설에 해놨는데, 자 먼저 우리가 이제 이 축 구멍을 먼저 보시면 구멍이 이렇게 있습니다. 치수가. 그러면 구멍의 최소 허용 치수. 자, 최소 허용 치수. 자, 지금 이 치수를 보시면 이 구멍은 300에서부터 300.15 이 사이에 들어와야 되는데, 최소가 바로 이 300이 되겠죠. 300. 자, 그 다음에 이 축. 자, 축은 이제 자, 축은 바로 최대죠. 최대. 자, 축은 최대니까, 자, 지금 자, 축은 최대니까 축의 최대 허용 지수는 299.95가 될 거예요. 최대로 최대 허용 지수. 자, 최소는 이제 300에서 이제 여기 보면 0.20을 뺀 게 최소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 이제 구멍의 최소 허용 지수는 300. 축의 최대 허용 지수는 299.95인데, 여기 보면 이제 최소로 틈새가 생길 때는 뭐냐면, 자, 구멍의 최소 허용 치수. 자, 이 구멍의 최소 허용 치수가 300이죠. 300에서 축의 최대 허용 치수 299.95를 빼면 최소 틈새는 0.05가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인데요.
자, 그래서 여기 해설을 보시면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틈새가 있고 젬새가 있습니다. 자, 틈새 중에서도 최소 틈새, 최대 틈새. 그 다음에 젬새 중에서도 최소 젬새, 최대 젬새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꼭 암기를 해 주셔야 돼요. 자, 일단 틈새는 우리가 이제 구멍에서 축을 빼줍니다. 그리고 젬새는 축에서 구멍을 빼주는데, 자, 일단은 보시면 틈새는 구멍이 큰 구멍에서 작은 축을 빼주는 거고, 젬새는 큰 이제 축에서 구멍을 빼준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암기하시냐면 이제 이렇게 좀 암기하시면 돼요. 여기가 최소 틈 이렇게 쓰시고 최대 틈새죠. 자, 이렇게 보시고 여기는 뭐가 되냐면 이제 구멍이죠. 구자로 쓰고 구멍의 최소에서 자 이제 마이너스로 되겠죠. 그 다음에 축의 최대. 그 다음에 얘는 구멍의 최대에서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 다음에 축의 최소. 이렇게 암기하시면 간단히 해서 암기하시면 여러분들이 될 것 같아요. 자, 젬새도 마찬가지예요. 축의 최소니까 축소 이렇게 하시고 빼기 구멍 최대 이렇게. 그 다음에 얘도 축의 최대니까 축대에서 자 우리가 이제 구멍 최소 이렇게 정리하셔서 여러분들이 암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56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57번 보겠습니다. 57번. 자, 우리가 이제 코일 스프링. 자, 우리가 코일 스프링의 제도 방법으로 틀린 것은 자, 1번 보시면 코일 스프링의 정면도에서 나선 모양 부분은 직선으로 나타내면 안 된다. 자, 일단 얘가 1번이 틀렸습니다. 1번이 틀리고 자, 2번 먼저 볼게요. 코일 스프링은 일반적으로 하중이 걸린 상태에서 도시하지 않는다. 자, 이거를 우리가 이제 무하중 상태라고 하는데 자, 우리 코일 스프링을 제도할 때는 무하중 상태에서 합니다. 하중이 걸려있지 않는 상태에서 도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3번 스프링의 모양만 간략도로 나타낸 경우는 스프링 재료의 중심선만 굵은 실선으로 그린다. 자, 여기 보시면 스프링 모양을 간략도로 나타낼 때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스프링 모양을 간략도로 지금 나타냈습니다. 간략도로 나타낼 때 여기 보시면 스프링의 중심은 우리가 이제 굵은 실선으로 이렇게 그립니다. 굵은 실선으로 그린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자, 그래서 맞았고 자, 4번 코일 부분의 양 끝을 제외한 동일 모양 부분의 일부를 생략할 때 자, 일부를 생략할 때는 선지름의 중심선을 가는 1.3선으로 나타낸다. 자, 어디가 있냐면 우리가 자, 여기 보시면 자,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여기 코일 스프링이 나타냈는데 이렇게 일부분만 이렇게 나타내고 이렇게 생략된 부분 여기 보시면 이제 가는 실선 또는 우리가 이제 가는 2.3선으로 나타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략할 때는 가는 실선으로 나타낸다가 맞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자, 나선 모양을 직선으로 나타내서는 안 된다는 뜻은 뭐냐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자, 여기 보시면 자, 코일 스프링의 제도 방법이 있습니다. 코일 스프링의 제도 방법. 자, 제도 방법이 있는데 자, 보시면 자, 코일 스프링의 정면도에서 나선 모양 부분은 직선으로 자, 이 나선 모양입니다. 이 나선 모양 부분은 직선으로 나타낸다. 자, 여기 보면 나선 모양을 굵은 실선으로 이렇게 직선으로 나타냈죠. 직선으로. 자, 직선으로 이렇게 나타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직선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무하중 상태로 그린다. 자, 그 다음에 간략도로 나타내는 경우에는 재료의 중심선만 굵은 실선으로 도시한다. 그래서 여기 재료의 중심선만 지금 굵은 실선으로 이렇게 도시했죠. 그 다음에 코일 부분의 중간 부분을 생략할 때는 생략한 부분을 가는 1.3선 또는 표시하거나 가는 2.3선으로 표시해도 좋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코일 스프링의 제도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그래서 57번의 정답은 1번. 자, 코일 스프링은 정면도에서 나선 모양 부분은 직선으로 나타낸다가 되겠습니다. 나타내면 안 된다가 아니라 나타낸답니다. 자, 그래서 57번에 틀린 것은 1번이 되겠고 58번 보겠습니다. 자, 58번. 자, 58번. CNC 선반에서 준비 기능에서 우리가 G71입니다. G71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자, G71은 여러분들 실기시험에도 반드시 나옵니다. 실기시험. 그래서 반드시 나오니까 꼭 암기해 두셔야 돼요. 암기. 자, G71은 우리가 이제 내외경 황삭 사이클입니다. 내외경 황삭 사이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사절삭 사이클도 여러분들이 사용하게 되는데, 자, 그래서 G71은 실기시험에도 나오지만 내외경 황삭 사이클. 그래서 58번에 1번이 정답이 되겠고, 그래서 G71은 우리가 내외경 황삭 사이클, 그 다음에 G74는 드릴링 사이클, 그 다음에 G76은 나사절삭 사이클, G71은 단면절삭 사이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을 보시면 나중에 실기시험에 G71 쓰실 거고, 그 다음에 G76도 쓰실 겁니다. 자, 그래서 G71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안찌름, 바깥찌름, 거친 절삭 사이클인데 흔히 말하면 우리가 이제 황삭 사이클이라고도 합니다. 우리가 이제 황삭 사이클이라고 부르는데, 자, G71. 자, 그래서 두 줄로 돼 있습니다. 자, G71은 자, 이렇게 보시면 G71, 자, 그 다음에 G71P 이렇게 있는데,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꼭 암기를 하셔야지만 나중에 실기시험 보실 때 도움이 됩니다. 자, 하나씩 보시면, 자, G71의 이거는 자, 1회 가공 깊이입니다. 자, 반지름으로 지령하고 소수점 지형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자, X축의 1회 가공 깊이고, 그 다음에 R2는 도피량이에요. 도피량. 그 다음에 PNS는 우리가 이제 다듬절삭 가공 지령제의 첫 번째인데, 일단은 황삭 가공의 첫 번째 사이클에 들어갈 때의 시작하는 전기번호입니다. 그 다음에 Q, NF는 우리가 이제 끝날 때 마지막 전기번호고, 자, 그 다음에 U는 이제 X축 방향 다듬질 절삭 요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G71 사이클을 쓰고 반드시 이제 G70 정삭 사이클을 쓰는데요. 이때 이제 이때 가공할 남겨놓을 양입니다. 자, X축에 남겨놓을 양이고, 이거는 이제 Z축의 절삭 여유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황삭 사이클, 안찌름, 바깥찌름, 절삭 사이클의 이송 속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이클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실기시험 볼 때도 반드시 필요하니까 꼭 암기해 두시면 되겠고, 자, 이 문제에서는 우리가 이제 G코드는 웬만하면 암기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제가 제 책의 핵심 이론에 보시면 자, 여기 보면 지금 CNC 선반의 준비 기능 해가지고 제가 별표를 쳐놓은 거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별표 쳐놓은 거는 시험 문제에도 나오지만 여러분들이 실기 시험에도 필요하니까 꼭 암기해 두시는 게 좋아요. 여기 보시면 자, 별표는 CNC 선반에서 자주 출제되는 G코드 해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해서 보시면 하나씩 뭐 G00 위치 결정, G01 직선 보강, G02, G03, G04. 자, 드웰 기능이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50원 G27 원점 복귀 확인, G28. 자, 오늘 시험 문제 여기 G30도 좀 나왔죠. 자, 그 다음에 G40, 41, 42, 50, 70. 그 다음에 여기 G71. 자, 방금 이렇게 문제가 나온 게 G71. 안찌름, 바깥찌름, 거친 절삭 사이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나사절삭 사이클 이렇게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단면 가공. 자, 그 다음에 이제 뒤로 가셔서 G96, G97,
98, 99. 자주 나오는 G 코드니까 꼭 암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M 코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몇 개 안 되니까 꼭 여기는 반드시 암기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58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59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 그림의 경도 시험은, 자, 경도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얘는 우리가 이제 단단한 정도를 테스트할 때 우리 경도 시험기가 있는데, 경도 시험기에는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자, 일단 여기서 핵심 키워드는 뭐냐면 낙하입니다. 하고 반발. 자, 낙하하고 반발. 자, 낙하하고 반발인데, 자, 우리가 이제 여기 보시면 추를 낙하했을 때, 이 해머가 낙하했을 때, 자, 이 시험편에 닿고 이제 반발에 튀어오르겠죠. 이 튀어오르는 길이를 통해서 경도값을 찾는 것은 바로 우리가 이제 쇼어 경도가 되겠습니다. 쇼어 경도 시험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뭐 브리넬, 로크웰, 비커스가 있는데 얘네들은 이제 압입을 해요. 압입. 그래서 압입 자국의 뭐 길이 같은 걸로 이렇게 계산을 하는데, 하여튼 이 그림 지금 보면 나타난 것은 쇼어 경도 시험입니다. 자, 쇼어 경도는 여러분들 보시면 관소 끝에 다이아몬드를 부착한 이제 해머를 넣고 일정한 높이에서 시험표에 이제 낙하를 시킵니다. 낙하시켜서 반발로 올라간 높이의 비례값을 찾아 경도값을 계산하는데, 중요한 건 이제 쇼어 경도 계산하는 공식도 중요합니다. 자, 이 공식도 중요하니까 한 번씩 봐두시고, 자, 그래서 문제는 59번의 정답은 쇼어 경도 시험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60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CNC 공작기계, 자, 편집 모드입니다. 편집 모드. 자, 편집 모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겁니다. 틀린 거. 자, 우리가 CNC에 이제 모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편집 모드입니다. 편집 모드. 자, 1번 프로그램을 입력한다. 맞죠? 자, 2번 프로그램의 내용을 삽입, 수정, 삭제한다. 맞습니다. 자, 메모리된 프로그램 및 워드를 찾을 수도 있습니다. 맞고. 자, 근데 이제 4번을 보시면 프로그램을 실행하여 기계 가공을 한다. 얘는 이제 편집 모드가 아니라 오토 모드가 되겠죠. 오토 모드. 자, 오토 모드가 될 겁니다. 오토 모드. 이제 뭐 자동 운전하거나. 자, 그래서 자, 일단 정답은 우리가 이제 4번이 되는데, 이 모드에는 몇 가지 모드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 그래서 자, 먼저 시험 문제에 나온 이제 편집 모드가 있어요. 편집. 자, 프로그램을 입력, 삭제. 그 다음에 메모리된 프로그램을 찾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자동 모드가 있어요. 자동. 선택한 프로그램을 자동 운전하는 거. 자, 그래서 실기시험 보실 때 여러분들 필요한 모드는 자동 모드, 그 다음에 이제 반자동 모드도 필요하시고, 핸들, 그 다음에 원점 같은 것들을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 반자동은 우리 MDI라고 하는데, 이제 한두 줄의 프로그램을 입력하여 기계를 동작시킬 때, 자, 핸들은 핸들을 이용해서 공구 방향 이동하는 거고, 자, 조그 모드, 수동 모드, 그 다음에 라피드, 급송. 자, 그 다음에 이제 기계 원점으로 복귀시킬 때 사용하는 원점 모드들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실기시험 보실 때 사용하는 것은 자동, 반자동, 그 다음에 핸들, 원점 이런 모드들을 사용하실 겁니다. 자, 그래서 60번의 정답은 자, 4번. 프로그램을 실행하여 기계 공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오토 모드가 되겠죠. 오토 모드.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